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들에 비해 서른이 긴 편입니다. 그래도 쓸모없는 얘기는 없으니 끝까지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엔드게임 스페셜 예고편을 통해서 국내고 해외고 많은 마블 팬분들이 열광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피니트 워에서 활약을 못했던 헐크의 모습을 엔드게임 예고편에서조차 보지 못한 것, 심지어는 그룹샷 장면에서조차 브루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헐크라는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어벤져스 1이 개봉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인크레더블 헐크가 개봉했었지만 대중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죠. 더군다나 어벤져스 1에서부터 헐크의 배역이 에드워드 노튼에서 마크 러팔로로 바뀌는 바람에 사람들은 인크레더블 헐크가 MCU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설사 인크레더블 헐크를 재밌게 보셨다고 해도 브루스 배너가 어떻게 헐크가 되었고 배너 박사와 헐크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MCU의 시작은 인크레더블 헐크가 했지만 헐크의 시작은 인크레더블 헐크가 아니었습니다. 헐크의 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이안 감독의 헐크였죠.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브루스의 유년 시절 이야기와 그의 트라우마, 헐크의 탄생 과정과 헐크에 대한 브루스의 증오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미있는 점은 시리즈가 역순으로 흐를수록 원작에 충실했고 브루스와 헐크에 대한 묘사는 심오해집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연출도 단순하지 않았죠. 헐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2003년도 작품임에도 정말 명작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영화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헐크의 이미지는 그를 전혀 몰랐던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차분하기보다는 야만적이고 감정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헐크가 배너 박사와 동화되어 천재가 되면 어떨까요? 인크레더블 헐크 이후로 헐크의 단독 영화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마블 영화들을 통해서 배너와 헐크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인피니트 워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타노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헐크는 나서기를 거부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타노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헐크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예상했으나 궁극적으로 헐크는 브루스 배너에게 지쳤다고 밝혀졌습니다.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치트키로 헐크를 사용하는 배너에 헐크는 더 이상 그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폭력과 분노를 상징했던 헐크도 그런 헐크를 증오했던 배너도 이젠 변모할 때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엔드게임에서 이 둘은 과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각성하게 될까요? 이를 추측하기 위해 지금부터 코믹스 원작의 오리지널 헐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루스 배너의 아버지인 브라이언 배너는 순수한 핵 에너지를 연구하는 원자력 물리학자였습니다. 자신의 핵 노출이 자식의 유전자까지 변형시킬까 두려워했기에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었지만 아내가 원했기에 자식을 낳았죠. 아들로 태어난 브루스는 어린 나이에 우수한 지능을 보여주었고 아버지도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버지는 돌변하는데요. 브라이언은 아들을 학대했고 아들을 죽이려고 휘두른 칼에 그의 어머니는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 충격으로 브루스는 결국 일정 기간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어린 브루스는 내성적이었고 붕괴된 그의 정신이 그의 고통과 분노를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브루스가 자신이 만든 폭탄을 학교 지하에 설치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폭탄은 가짜였지만 그는 퇴학당하고 말죠. 그러나 그의 천재성에 감탄한 국방부는 브루스를 핵 물리학 연구에 동참시킵니다. 그 후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핵 연구시설에서 그가 만든 감마선 폭탄 실험을 감독하는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실험 지역을 배회하던 한 소년을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해냅니다. 브루스는 감마 광선을 직격으로 맞았죠. 그는 살아남았지만 치명적인 감마선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처음 배너는 해가 질 때만 야만적인 그레이 헐크로 변했고 새벽이 되면 인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린 헐크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시간 상관없이 그가 극도로 흥분했을 때 나타나게 되었죠. 이 그린 헐크는 배너의 기억과 지능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쉽게 분노했습니다. 배너가 처음 헐크로 변한 이후로 브루스의 한때 은인이었던 로스 장군의 지시를 받은 군대가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습니다. 교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브루스는 방사선으로 자신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치료했고 그가 헐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원래 성격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그는
외계인 메탈 마스터를 처치하면서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대통령 특별 사면도 받게 됩니다. 그 후 헐크는 여러 히어로들과 활동했습니다. 특히 씬과 울버린 같은 영웅들은 헐크와 동질감을 느꼈고 오랜 시간 동안 헐크와 함께했죠. 헐크는 많은 영웅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중 간마선 심리치료사인 레너드 닥샘스는 배너와 그의 또 다른 자아를 분리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도 샘슨 박사가 잠시 등장했습니다. You know, it's a point of professional pride with me that I can always tell when somebody's lying. And you are. 아무튼 헐크를 억제하는 배너의 자아가 없었기 때문에 헐크는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죠. 헐크를 통제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배너는 헐크와 다시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너의 잠재의식이 균열을 만들었고 배너의 성격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하면서 가끔은 자신을 조픽시시라 부르며 사법관 역할도 했는데요. 입버릇이 거칠게 변한 배너는 성질이 난폭한 야수 같았죠.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불안정한 내면과 심리 상태는 배너를 미치게 했습니다. 닥 샘스는 링 마스터의 체면 능력에 도움을 얻어 배너의 잠재의식에 들어갔고 다른 자아와 마주했습니다. 체면을 통해 배너와 그린 헐크 그리고 픽싯은 모두 그들의 내부에 있는 괴물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 괴물들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하고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버지와의 응어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배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여러 자아를 합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헐크가 나타나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는 배너의 정신은 가지고 있었는데 신체적인 능력은 헐크였습니다. 후에 배너는 그를 프로페서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로페서 헐크는 그린 헐크와는 다르게 신중하고 자비로웠으며 배너의 두뇌도 남아있어 천재였습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그는 맨손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무기를 사용했으며 냉철함을 유지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적을 해치우며 활약했습니다. 배너와 헐크의 성장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트라우마의 극복이죠. 무엇이 배너를 두렵게 했으며 무엇이 헐크를 분노하게 했는지 이 둘은 원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서로를 통제하기 바빴고 서로를 증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겐 동시에 파생된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 서로가 고뇌하던 사실을 알게 되고 양보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파워는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과연 엔드게임에서는 배너와 헐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엔드게임 개봉에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감독이 헐크에 대해 꼼꼼 숨기고 있는 만큼 영화를 통해서는 헐크의 성장을 펑펑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에너지가 된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it work? I think it might have. How do you know? Because the bulk beams are closing the Tesseract. 여러분의 구독이 제 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감사합니다.